네, 반갑습니다. 목표 성취 컨설턴트 박민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보시면 3배는 더 빠르게 이룰 수 있습니다. 중학생도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요. 여러분이 가진 목표를 가장 빠르고 쉽게 성취할 수 있도록 총 7가지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대로만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핵심 내용도 한번 싹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목표가 있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질문하기입니다. 질문. 어떤 질문을 해야 하냐면 딱 2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수많은 목표 중 왜 나는 반드시 이 목표여야만 하는가?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면 실제 나에게 주어지는 이득은 무엇인가? 왜 반드시 이 목표여야만 하는가는 내적 동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이득이 주어지는가는 외적 동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내적 동기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그 전에 이걸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 동기는요, 자신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추구한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가진 목표가 당장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바로 보상으로 주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보상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걸리고요. 노력도 계속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상이 지연됐다는 건 인간의 행동 동기에 위배된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당장 보상이 안 주어지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꾸준히 하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는 겁니다. 왜죠? 바로 보상이 안 주어지니까요. 그럼 우리가 왜 핸드폰은 계속하게 될까요? 바로 도파민이라는 보상이 바로바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인간의 행동 동기 특성을 봤을 때 이 내적 동기, 나는 왜 반드시 이 목표여야만 하는가가 확실해야지만 당장 나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끝까지 꾸준히 할 수 있는 내적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목표 중 왜 그 목표를 선택하셨고 왜 반드시 그 목표여야만 하나요?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만의 내적 동기가 되어서 당장 나에게 뭔가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끝까지 버티고 전진하게 하는 힘이 될 겁니다. 만약 이게 불투명하다면 중도에 포기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제 외적 동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적 동기라고 하면 내가 이 목표를 성취하면 실제로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데 이걸 의미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노력하는데 주어지는 보상이 뭔데 바로 그 보상이 무엇인지 내가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화 같은 거 보면 왜 막 해적들이 목숨 걸고 보물을 찾아 떠나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내가 목숨을 걸더라도 그 보물을 얻는 순간 그 보상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외적 동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좀만 더 노력해서 어떤 목표를 성취하게 된다면 이제 내 인생의 돈, 사회적 지위, 안정성, 인간관계가 모두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안다면 힘들어도 인간은 끝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목표를 이뤘을 때 실제 이득으로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걸 확실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 그래야 끝까지 하게 됩니다. 자, 핵심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내적 동기는요, 나는 왜 반드시 그 목표여야만 하는지에 대해 해당하고요. 외적 동기는 그 목표를 이뤘을 때 실제로 얻는 이득에 해당합니다. 이 2가지 질문에 내가 답할 수 있어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게 됩니다. 만약 이 2가지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어떤 보상이 주어져야만 하는 인간의 행동 동기에 위배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목표를 세웠다면 반드시 이 2가지 질문에 먼저 답해보세요. 자, 이 질문에 답했다면 2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루고 싶은 딱 하나의 목표만을 정하는 겁니다. 바로 원칙 목표. 왜냐하면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절대로 여러 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영어도 잘하고 싶고 사업도 하고 싶고 다이어트도 하고 싶고 승진도 하고 싶다면 결국 목표가 송곳처럼 뾰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마치 어떤 남자가 연애를 하려고 하는데 모든 여자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은 당연히 알겠죠. 쟤는 모두에게 잘해주는구나. 쟤는 만나지 말아야겠다. 목표도 똑같습니다. 단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단 하나의 목표에만 관역을 맞추고 거기에 내가 가진 모든 시간과 에너지라는 화살을 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무조건 송곳처럼 뾰족하게 원싱으로 잡아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가진 목표가 여러 개라면 가장 중요한 것 단 하나만 남기고 원식 목표 하나만 남기고 다른 목표는 잠시 접어두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만의 단 하나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게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시험 합격이 될 수도 있고요, 이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루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평균적으로 대략 최소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는 소요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해야 할 거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성취해야 되는 목록을 쫙 쓰는 겁니다. 3개월이면 굉장히 단기간이죠. 우리가 왜 단기간으로 해야 하냐면 여러분이 3년 전, 1년 전 세웠던 5년 후, 10년 후 장기적 목표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마 기억이 안 나실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지금 당장의 이득과 도파민을 주는 것에 관심이 있지 먼 미래, 만족지연 보상이 되는 것들은 금방 까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3개월 이내에 이루어야 될
단기적 목표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목표가 내 눈앞에 단기간으로 다가와 있고 이루면 이득이 되기 때문에 뇌가 관심을 갖고 내 집중도도 훨씬 높아집니다. 자, 이제 내가 3개월 이내 이뤄야 될 단기적 목표를 세웠다면 그 3개월을 대충 100일이라고 치고 내가 이 3개월 이후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앞으로 10일 후, 20일, 30일, 50일, 90일, 100일 이 기간 동안 어떤 목표를 성취해야 되는지도 또 한번 쫙 써줍니다. 이렇게 목표를 잘게 쪼개서 지금 내가 뭘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세운 10일, 20일, 30일 후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이번 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계획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목표 성취를 위한 구체적인 시간, 행동 계획이 또 쫙 나오겠죠. 이런 방식으로 내 목표를 확실히 하나를 정하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 3개월 이내에 이뤄야 하는 단기적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단기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10일, 20일, 30일, 50일 이 100일 기간 동안 성취해야 되는 과제들을 또 잘게 나눠주고 또 마지막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번 주 월화 수목 금토를 내가 뭘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가진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오늘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집니다. 오늘 내가 세운 계획만 성취하면 자연스레 미래에 내가 원하는 목표도 성취가 되는 거예요. 또 목표를 3개월 단위, 10일 단위, 하루 단위로 내가 이뤄야 될 것들을 세세하게 쪼개고 나누니까 오늘 내 하루가 엄청나게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오늘 내가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그래야지만 우리 뇌도 집중하기 시작하고요. 목표에 대한 막연함도 사라지고 오늘 할 거 내일 해야지란 말도 없어지게 됩니다. 왜죠? 오늘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분명하고 그걸 이뤄야만 내 목표가 성취된다는 걸 아니까요. 나의 동기도 방향성도 더 뚜렷해지는 거죠. 자, 짧게 핵심만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목표는 무조건 원싱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 원싱 목표를 정했다면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이뤄야 하는 단기적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단기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앞으로 10일, 20일, 30일, 50일, 70일, 100일 동안 이뤄야 할 목표를 세워주고 그 후 이번 주 내가 월화수목금토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반드시 해야 될 세 번째가 있는데 바로 검토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 목표가 명확한지 현실성이 있는지 구체적인지 예측 및 실현 가능한지 데드라인이 있는지 검토해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여러분의 목표는 명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살 빼기, 시험 합격하기, 사업하기 이런 거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몇 킬로까지 뺄 건지, 시험은 몇 점에 합격할 것인지, 사업은 언제 시작할 것인지 숫자로 구체적으로 표시해서 내 목표의 명확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목표를 세울 땐 절대 의욕이 넘치면 안 됩니다. 의욕이 넘쳐서 목표를 높게 잡았다가 오히려 이루지 못하면 학습된 무기력감만 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초현실적으로 내가 이 목표를 정말 이룰 수 있는 레벨인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업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당장 2개월 후 창업하기라든지 지금 내 시험 점수가 30점인데 2개월 후 90점이라든지 뭐 한 달 이내 10kg 감량하기라든지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잡으면 안 되고 우리가 보편적인 상식 수준에서 내 동생도 가능한 건지 내 친구도 가능한 건지 이런 보편 상식 기준에서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뭐 이런 걸 사용해서 뭐 2년 후 갑자기 100억 부자 뭐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성 즉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시험 합격이 목표라면 내가 월화수목금토일 이 요일별 시간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겠죠. 이처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목표가 예측 및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 검토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수학 문제 300개를 풀었더니 점수 5점이 올랐어요. 그러면 내가 600개를 풀면 10점이 오르겠구나 이런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또 내가 일주일 다이어트를 했는데 1kg가 빠졌다면 한 달이면 4kg가 빠지겠구나 하는 예측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적인 사고에 근거한 가설을 세워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이 정도의 노력과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성취가 가능하겠구나 이러한 예측 및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드라인입니다. 사람은 마감 기한이라는 게 있어야 눈에 불을 켜고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시험이 다가올수록 더 초조해지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내 목표에 데드라인, 마감 기한을 설정해야 심리적인 쫄깃함을 가지고 더 몰입하고 집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내 목표의 명확성, 현실성, 구체성, 예측 및 실현 가능성, 데드라인을 꼭 점검해야 여러분의 목표가 흐지부지 되지 않고 명확해져서 추진력 있게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계획을 세웠으니 노력만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근데 똑같이 열심히 노력해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됩니다. 바로 노력의 방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력이라고 말할 때 나는 정말 열심히 했어, 이런 말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나는 정말 올바르게 열심히 노력했는가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땅을 파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삽을 가지고 와서 1년 동안 엄청 열심히 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포크레인 한 대 불러서 하루 만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한 사람은요 엄청난 노력을 했고요, 한 사람은 똑똑한 올바른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와 똑같이 내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엄청난 노력이 아닌 올바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목표가 있는데 내가 올바른 노력을 하고 있던 건 맞나? 올바른 노력의 기준이 뭐지?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이걸 명확하게 제가 정의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딱 하나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현재 나의 노력이 이미 내 목표를 이룬 사람들이 했던 방식인가? 그들이 가르쳐준 방식인가? 그들이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표가 있고 내가 올바른 노력을 하고 싶다면 독창적인 예술가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룬 사람들의 전략을 빨리 흡수해서 따라가는 팔로워가 되는 게 100배는 더 효율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 시험 합격이 목표라면 이미 시험 합격한 사람들은 하루에 얼마나 공부했는지, 누구에게 강의를 들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는지 이걸 싹 다 배워서 나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만약 유튜브를 키우고 싶다면 이미 유튜브로 성공한 사람의 강의를 들어서 그대로 따라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요, 이미 이룬 사람들의 발자취, 이미 이룬 사람들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해서 나도 그들과 같이 올바른 노력을 해서 내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방식대로 하고 싶어하는 자신만의 자아와 고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싹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나는 진짜 노력했는데 안 됐어, 이런 말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미 이룬 사람들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자. 이미 이룬 사람의 노력과 방법을 그대로 배워서 따라하자. 그게 올바른 노력의 방향일 경우가 99%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파레토의 법칙을 적용한다입니다. 파레토의 법칙. 자, 여기서 파레토의 법칙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모든 결과는 사실 20%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게의 장사가 잘 된다면 거길 이용하는 20%의 사람들이 자주 시켜먹고 소개도 해주고 리뷰도 잘 써주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결과는 사실 20%의 자원이나 행동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진 목표를 빠르게 이뤄줄 20%의 행동을 찾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들이 가진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근데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 1만 명이 보고 블로그에 올리면 100명이 봅니다. 그럼 저는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유튜브만 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 유튜브 반, 블로그 반 하고 있다면 그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목표를 빠르게 이루기 위해선 유튜브라는 20% 행동에 무조건 집중해야 됩니다. 거기서 모든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20% 행동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 중에 시간 투입 대비 가장 고성과가 나오는 일, 이 일을 하면 다른 일을 할 필요도 없어지는 일, 내 목표를 가장 빠르게 이뤄줄 단 하나의 핵심 일,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해보셔서 딱 하나의 일만 뽑아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목표를 빠르게 이뤄줄 20%의 행동입니다. 그 20%의 행동을 찾았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시간 80%를 그 일에만 쏟아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하루에 7시간 공부할 수 있다면 적어도 5시간 30분은 그 20%의 행동을 하는데 쏟는 겁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내 목표를 이뤄줄 20%의 행동을 찾고 내 하루 시간의 80% 이상을 쏟는 겁니다. 목표를 빠르게 이루고 싶다면 20대 80대 법칙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삶에 적용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목표는 가장 빠르게 성취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구체적인 시간 계획 세우기입니다. 구체적인 계획. 자, 이제 20%의 파레토의 법칙을 적용한 내 행동을 찾았다면 그 성과 행동을 A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그것 외에 또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해야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B, C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내 목표를 빠르게 이뤄줄 성과 행동 A, B, C가 무엇인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성과 행동 A, B, C를 내가 언제 수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간 계획을 짜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성과 행동 A를 하고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는 성과 행동 B, C를 수행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눠서 구체적인 시간 계획을 짜주는 거죠. 자, 월, 화, 수, 목, 금, 토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성과 행동 A, B, C를 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짜줘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성과 행동 A에 내 80%의 시간을 쏟고 성과 행동 B에는 15% 정도, 성과 행동 C에는 5% 정도 비율로 배분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사람은 내가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까지 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움직이게 됩니다. 그냥 오늘 저녁에 하지, 아니면 뭐 내일 하지, 이렇게 되면 결국 다른 중요하지 않은 일에 밀리게 되고 또 쉬고 싶은 마음에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성과 행동 A, B, C를 언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간 계획을 짜줘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 할 일을 투두리스트로 종이에 적어보세요. 하나를 수행할 때마다 수행했다고 X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도파민이 터지게 되고 남은 투두리스트 목록을 보게 되니 또 남은 시간도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루 모든 투두리스트를 수행하고 X 표시가 그어진 걸 보면 성취감 또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걸 유지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점진적 과부하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가진 목표를 성취하려면 계획을 세워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되는데, 꾸준히 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난이도가 너무 어렵지 않아야 된다. 둘째, 일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난이도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어려워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쳐낼 수 있는 양보다 많으면 결국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피하려면요, 마지막으로 딱 두 가지만 점검해 보세요. 내가 세운 계획과 행동이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적정 난이도의 수준인가, 내가 정말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인가를 점검해 보시는 거죠.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처음엔 무조건 쉽고 작게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운동 목표를 잡았다면 그냥 헬스장에 가서 10분 운동하기, 독서 목표를 잡았다면 그냥 10분 독서하기부터 아주 쉽고 작게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음 주는 20분으로 늘려주고 그 다다음 주는 30분으로 늘려주면서 점진적 과부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책을 읽어본 적도 없고 운동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오늘부터 1시간 독서와 1시간 운동 계획을 세우면 작심삼일로 포기하게 될 확률이 99%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에는 작고 쉽게 시작해서 내가 적응이 되면 점진적 과부하를 통해서 여러분의 계획과 일의 양을 늘려나가세요. 그게 제일 빠르고 쉬운 길입니다. 자, 오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가진 목표를 이루는 법은, 첫째, 내 인생에서 왜 반드시 이 목표여야만 하는지, 이걸 이루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지가 확실히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게 내적 동기, 외적 동기가 돼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게 된다. 둘째, 목표는 오직 원싱으로 세워야 된다. 단 하나의 목표를 세웠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3개월 후 성취해야 될 단기적 목표를 세운다. 그리고 다시 10일, 20일, 30일 단위로 내가 성취해야 되는 것들을 또 나눠준다. 그리고 이제 코앞인 10일 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이번 주 월화수목금토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집중한다. 자, 셋째, 내 목표를 세웠다면 내 목표의 명확성, 현실성, 구체성, 예측 및 실현 가능성, 데드라인을 점검한다. 자, 넷째, 이미 내 목표를 이룬 사람들이 한 노력과 방법이 무엇인지 찾는다. 나도 그 노력을 똑같이 반복해서 나 또한 올바른 노력을 해나간다. 자, 다섯째, 내 목표를 가장 빠르게 이뤄줄 20%의 단 하나의 행동을 찾아서 그 행동에 4시간 80%를 쏟는다. 자, 여섯째, 내 목표를 이뤄줄 성과 행동 A, B, C로 구분해서 월화수목금토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시간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매일매일 투두리스트를 써나가고 실제로 내가 했는지 체크한다. 자, 마지막 7번째,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레벨과 난이도, 내가 처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일의 양을 정하여 일단 아주 작고 쉽게 시작한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과부해 나간다 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듣고 몇 분 지나면 다 까먹어 버리게 됩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오늘 핵심 내용을 여러분이 가진 목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모두 써놨습니다. 1분만 투자해 보셔서요, 여러분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직접 적용해 보는 시간 가져보세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이 가진 목표가 있지만 옆에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목표 성취 컨설팅을 신청하세요. 옆에 문제들을 한 번에 전부 해결해서 여러분이 가진 목표 3배 더 빠르게 이뤄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목표 성취 컨설턴트 박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